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발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이 서두를 조금 짧게 했습니다. 서두 짧게 했으니까 본론도 밀도 있게 좀 타이트하게 군더더기 없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 좀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갑자기 꼬리 내린 윤석열 신당 창당 때문인가? 예. 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요. 자, 사실 지금까지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낙지들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 수박들 때문에 승질나서 못 살겠다. 자, 이재명 대표 우리 그러지 말고 탈당해서 새로 신당 하나 만듭시다. 라는 사람들이 좀 계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현재 당 만들고 있는 분도 있고 당 만들어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수예요. 이재명 대표가 77.77% 지지를 받았어요. 다수예요. 다수가 왜 소수를 통제하지 못해서 20% 남짓되는 그 한 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당을 박차고 나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하튼 뭐 그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낙연 신당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뭐 수박 신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나가주신다면야 우리가 고맙죠.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슬슬 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공천이 좀 진행되다 보면 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른바 제3지대 운운하면서 또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신당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 국힘당 쪽에서 나오는 신당은 기껏해야 이준석 신당, 이 정도였죠. 유승민 신당, 이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설마 윤석열이 지가 신당을 만들까라는 생각은 다들 안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전망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볼 때 신당 하겠구나 라는 개연성마저 발견이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윤석열이 꼬리 내린 거하고 신당 창당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는데? 또 아니, 윤석열이 꼬리를 내리기는 내렸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윤석열 꼬리 내렸냐? 내리긴 했네. 국민은 늘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하면 안 된다. 어이구,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다 하네. 윤석열 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지지율 따위 이런 거 신경 안 써. 지가 옛날에 작년 이맘때인가요? 도어 스태핑 할 때 하는 얘기 왔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지지율 따위 신경 안 써. 이랬다고. 근데 갑자기 국민은 무조건 옳다. 변명하면 안 된다. 우와, 얘 왜 이래 갑자기? 개가 천선했나? 그럴 리가. 자, 또 있습니다. 갑자기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겠대. 아니, 이념 논쟁하자고 지가 먼저 설치지 않았나요? 아니, 이미 낡아 빠진 누가 요즘에 이념 갖고 전쟁을 벌립니까? 누가 요새 이념 가지고 국정을 합니까? 그거야말로 낡고 오래된 군사 독재 시절에나 어울리는, 냉전 시대에나 어울리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근데 그 이념을 정치판에 다시 끌어낸 게, 좀비처럼 끌어낸 게 이게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좀비 어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역사상 가장 최악의 좀비가 이념 좀비 아닙니까? 윤석열 이념 좀비. 지가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이념 논쟁을 멈춘대. 아이고, 아니 그럴 거면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철거한다. 뭐 이딴 거는 이제 지금 중단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그거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이념 논쟁을 중단한다고? 임마 또라이가 뭔데 갑자기야? 와이카 하는데 이거. 예, 이해가 안 되죠. (8월 29일입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 입으로 그렇게 했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민생으로 간다고? 아, 제일 중요하다며. 제일 안 중요해? 진짜 참 아유 그냥 욕이 절로 나오는 그런 욕이 절로 나오는 자다 뭐 이렇게밖에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내각하고 지하고 윤석열하고 내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국정기조가 바뀔 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 이게 뭐 한두 가지면 제가 아이고 설마 그러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냐. 또 어느 기레기가 또 이렇게 괜히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빨아주나 보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꽤 여러 가지 보도가 겹치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 이념 논쟁 멈추고 뭐 민생에 집중하겠다, 뭐 반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윤석열이 정말 반성을 했을까? 윤석열이 정말 꼬리를 내린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꼬리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치매 왔나? 라고 하셨어요. 명쾌하지 않아요. 좀 거시기하다 라고 하셨고요. 이샤론님 웃기고 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글쎄 김종숙님 그놈 말은 듣지도 마세요 라고 하셨고요. 어스님 경제 파탄 윤석열을 탄핵하자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퉁치는 곰 같은 게 속은 빈대만 해가지고 하셨고요. 울산 큰애기님 어제 한 말도 바꿔버리는 경이라고 하셨고 못 믿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무 의미 없다. 술주정한 듯 자연보호님 예, 백현숙님 그럴 리가. 루시아님 말 시작하고 그냥 끝이다. 예, 박형임님 그 샤기는 절대 안 변해요. 돈벼락님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다 라고 하셨고 향이님 알코올성 찜에 루트님 술이 덜 깬 듯 조동영님 짜장 웃겨 간절님 반대로 들으면 된다고요. 김선아님 그 말을 믿을 인간을 믿어야죠 라고 하셨고요. 천공이 말 바꿨나? 라고 하셨고요. 사랑의 향기님 다 망쳐놓고 그냥 묻는다는 분도 계세요. 자, 맞습니다. 저도 안 믿고 여러분도 안 믿어요. 그리고요 그럴 리가 없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럴 리가 없지. 사람은 안 변해. 변할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계속 돌아본다든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남이 하는 말이 좀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어요. 잘 안 바뀌지만 조심을 하고 바뀌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죠. 콧방귀도 안 끼죠. 남이 욕을 해도 열을 받을 뿐이지 상처를 받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변하죠. 변할 리가 없죠. 변하는 게 이상하죠. 자, 그런데 정말 몇 시간 가지 않아서 윤석열이 이 말, 뭐 반성을 하네, 민생에 집중하네, 국민은 늘 올래,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다? 예, 바로 이거죠. 요 인간입니다. 요 인간이 누군가요? 예, 이종석 헌법재판관인데요. 이 헌법재판관을 윤석열이 오늘 신임 헌법재판소장 허은재 소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종석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거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11달 정도 남았는데 이 11달 동안 버틸 그럴 사람일 것이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재임명할 수도 있다. 보통 그래요.
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 새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임기를 시작해서 대통령 지명인 걸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쓰겠죠. 어떻게? 최대한 이 헌법재판소장을 자기 사람으로 길게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종석은요, 지금 옛날 자유한국당 시절에 임명된 사람, 자유한국당 몫으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빨리 그 넥타이도 빨간색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임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면 11개월 남은 자녀 임기 다 채우고 11개월 후에는 다시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또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지 최대한 길게 최대한 길게 자기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튼 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를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종석이라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TK 출신이라고 했죠.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이고요. 사법연수원 15기고 자유한국당 추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는요, 최악의 수구 판사라는 얘기를 들립니다. 보수적인 판사가 아니라 수구 꼴통이라는 평가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아무리 보수고 수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리라는 틀에 맞추려고 판사들은 노력을 하는데, 물론 끼워 맞추는 거지만, 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은 그런 최소한의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아니 그럼 이게 맞지 뭐, 무조건 이게 맞는 거지 뭐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뭐 이런 방향가 거의 뭐 차마 판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구 꼴통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바로 키코 사태 당시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아니라 은행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려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키코 사태가 뭔지 아시죠? 이른바 환해지를 위해서 만든 키코라는 상품에 은행들이 이 중소기업들을 잔뜩 가입시켜 놓고, 막상 지들이 이 키코 상품 때문에 은행이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까 그 피해를 모두 중소기업들한테 떠넘기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문을 닫은 기업들이 수두룩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중소기업도 안 봐줘. 은행 편을 드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말 열받는 건 뭐냐면요, 과거 이명박 시절에 MBC 교양 제작국이 해체되고 거기에 있던 이 PD들이 뿔뿔이 흩어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인사가 부당인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 이것이 부당인사가 아니라고 당시 이명박 쪽 MBC, 이명박이 장악하고 있는 김장겸 사장이죠. 김장겸? 그 사람 MBC에 손을 들어줬던, 그래서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수원이고 어디고 쫓겨다니면서 햄버거 만들고 아이스링크 관리하고 요런 거 했던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얼마 전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이 이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이 사건 같은 거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탄핵이 안 될 수가 없는 사건인데 결국 탄핵이 안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판사도 수구, 검사는 김도읍이니까 검사도 수구, 그 다음에 심지어 국회를 대리하는 국회 대리인단에 뽑혀 있는 사람이 다 국힘당 애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모두 국힘당 쪽이라서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탄핵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재판부 구성되는 걸 보고 이거 망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 주심 기피 신청을 냈었어요. 정상인데. 여하튼 그랬던 자가 이자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악행을 자행한 자, 법리라는 이름하에 지멋대로 한 자. 법리는 단지 거둘 뿐, 오로지 지가 하는 그 하고 싶은 대로 몰고 가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윤석열하고 아주 친하다고 하죠.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에다가 알고 봤더니 같은 반이었대.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인원이 많아요. 중앙대 법대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400명씩 되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법대생 수가 그렇게 많아요. 한 학과에 400명 그래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씩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반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법학과라고 해서 모두 다 잘 아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반이어야지 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좀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종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한 반이었어. 같은 반이었어요. 그럼 뭡니까? 엄청 가깝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힌 거예요. 지 친구한테 휴게소를 턱 떠안기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장까지 딱 안겨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 정도면 정말 수준이 아닙니까? 야, 정말 짜증나죠? 이거 서울대 법대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법대를 없애고 로스쿨 제도로 간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서울대 법대가 너무 많이 헤쳐먹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게 한 게 뭐냐면 사실 의대예요. 의대도 서울대 의대가 다 헤쳐먹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전원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저항을 계속하는 바람에 결국 의전원이 망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없어지게 됐죠. 그런데 사실 진짜는 의전원을 없애는 게 맞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다고 할 때는 그 쌩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또 찬성한다며. 그죠?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서울대 의대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걔들의 카르텔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서울대 법대 없어지듯이 서울대 의대도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만들었듯이 의대, 의전원, 메디컬 스쿨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저 얘기하다 옆으로 샜습니다. 윤석열하고 이종석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회 같은 반이었다고. 엄청 친했다고. 그래서 지 친구한테 지금 헌법재판관을 안겨주는 거라고. 지 동창한테 휴게소 안겨주더니 이런 나라를 진짜 이런 걸 보고 사적 유용이라 그러고요. 이런 걸 보고 배임이라 그래요. 이게 배임이야. 이게 배임. 이게 배임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윤석열 반성한다라는 말? 거짓말이지. 국민은 다 옳다? 거짓말이지. 이 국민들의 비판이 무서우면 이런 짓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오전에 국민의 비판은 무조건 옳다 이래놓고서는 앞으로 바뀌겠다 그래놓고서는 에라이 바뀌었다. 자, 도대체 윤석열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자,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김한길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 사실 그 내막에는 흑막에는 김한길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이 꼬리를 내리는 척,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척 한 것도 바로 이 김한길 때문이다 이거야. 김한길이 한 소리 하기도 했겠지만 김한길을 불러올래니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립 서비스를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오락가락한 게 아니지. 우리가 볼 때 오락가락한 걸로 보일 뿐이죠. 얘는 안 변했어.
얘는 지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는 척 한 거야.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헛소리 해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김한길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김한길을 띄워요. 그래서 김한길 역할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자, 심지어 무슨 얘기도 나오느냐. 중도층과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김한길을 끌어왔다라는 거야. 김한길 가지고 어지간히 되겠다, 그지? 김한길이 과연 수도층과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김한길이 왜? 김한길은 이 사람은 배신자 아이콘이지 이 사람이 중도층과 수도권한테 먹힐 수 있는 아이콘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윤석열 눈가리에는 그렇게 비는 모양이지. 자, 여하튼 숨은 조력자 김한길 총선 위기 구세주 될까? 자, 갑자기 지금 그래서 김한길을 띄우면서 각종 윤석열의 정책에 김한길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과연 김한길이 윤석열 정권에 많은 조력을 했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김한길 팽 당해가지고 뒷방에 찌그러져 있었어요. 뭐 국민통합위원회니 뭐니 해가지고 한 자리 받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설쳤고 수구 틀딱 유튜버들이 설쳤고 그 안정권 같은 그렇게 듣도 보다 못한 이 남봉꾼들이 뭐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뭐 김한길이 숨은 조력자라고 거짓말 하지 마. 지금 김한길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김한길을 띄워야 되는 거야. 왜? 김기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김한길을 갖고 온 거야. 갖고 올라다 보니까 뭔가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모양새를 만들어주려고 김한길이 그동안에 막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숨은 조력자 우는 이렇게 기사 쓰는 놈은 대가리가 비어 있는 거야. 기자로서의 그 자질이 없어요. 최소한 기자라면요.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서 그 관통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지 일관되는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해가지고 그게 맞나 싶어도 받아 적고 이거는 기자 새끼가 아니야. 차라리 그런 거 AI가 100번 나아. AI도 그보다는 잘하겠다. AI도요. 그런 얘기를 하죠. 요새 AI 중에 진실성 테스트를 하는 그런 AI가 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은 진실성이 어느 정도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AI가 스스로 판단한대잖아. 심지어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아니다, 이 사람 지금 감정은 어디다 어떻다까지도 다 안 되잖아. 차라리 AI가 기자들보다 훨 낫겠다. 사람보다 낫겠네. 아니 어떻게 숨은 조력자 김한길이야. 지금까지 김한길이 뭘 했었어? 자, 숨은 조력자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뭔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한길이 영향 미쳐서 만들어진 정책이 뭔데? 에? 킬러 문항 없애자고 한 게 그 김한길 작품이었어? 아니잖아요. 오세이파 김한길 작품이었어? 아니잖아. 미국 가가지고 핵무기 만들겠다고 한 거, 그거 김한길 작품이야? 아니야. 그러면 일본 가가지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일본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게요. 그거 김한길 작품이야? 아니잖아. 지금 각종 경제 개판 나고 있는데 그 경제 김한길 작품이야? 아니잖아. 근데 왜 뭐가 숨은 조력자인데? 이거 기사 쓴 놈이 또라이인 거지. IQ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좋아, 다 좋아. 도대체 지금 윤석열은 왜 이러는데? 왜 지금 김한길을 띄우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윤석열 신당인 겁니다.
이거에서 나오는 게 윤석열 신당인 거죠. 즉 뭐냐면 김한길은 윤석열의 숨은 조력자로 지금 불려 올라온 게 아니라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신당의 간판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신당, 그러니까 김한길이 신당을 만드는 어떤 주체가 되겠다는 거지. 일단 김기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을 자르자니 곧바로 윤석열한테 책임론이 올 것 같고, 아니 사실 김기현을 앉힌 것도 윤석열이고 김태우를 꽂은 것도 윤석열이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김기현을 날리면 바로 다음 단계로 오는 것이 윤석열 책임론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지도 그걸 모르겠냐? 그건 너무나 뻔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 김기현을 날리는데 윤석열 책임론까지 안 오게끔 하려는 묘수가 뭐다? 예, 그게 바로 신당인 겁니다. 이 신당 얘기를 누가 해줬다? 이 신당 얘기를 해준 게 김한길인 거지. 그러니까 숨은 조력자 운운하는 거예요. 뭐 그랬겠지. 윤석열이 뭐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신당 하나 만들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당을 만들려면은 요렇게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세요.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그거 좋네.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돌아가서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장용진 뇌피셜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실제로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윤석열 신당이 뜰 것이다 라는 보도 나와요. 지금 여러분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하고 쳐보세요. 뒤에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가 신당이에요. 윤석열 신당이 지금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그 정도예요. 자, 각종 언론에 연말쯤에 윤석열 신당, 연말은 뭐 그렇다 치고 연초까지, 자, 이것이 분명히 뜰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래요. 일단 외형적으로 김기현 체제를 유지를 하는데 김한길을 비대위로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국민의힘 외부에 뭔가 뭐 시민연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외곽단체를 만들고 이 외곽단체가 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지금 국힘당하고 요걸 합치는 거야. 이른바 자기들 아마 창조적 파괴 뭐 이러면서 신당 창당한다. 그러니까 말이 신당 창당이지 사실 신당 창당이 아니지. 예. 장난질이지. 예. 그런 식으로 몰고 그런 식으로 창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영삼식 창당이에요. 김영삼이 민자당을 없애고 신한국당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자당 할 때 김영삼이 민주당을 버리고 민자당으로 갈 때 그때 김영삼을 버린 김영삼하고 결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찬종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다른데 이제 별도 당을 만들었어요. 그때 박찬종이 만든 당이 또 이름이 정의당이었어. 여하튼 뭐, 하여튼 뭐 그런 당들을 외곽에 있는 만들어져 있는 당들, 요 당들이 일종의 뭐 통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그러면서 신당 추진 세력들이 막 뭐 당을 추진한다는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딱 마찬가지죠. 금태섭이니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리고 또 누구야? 그 조종훈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양향자 이런 애들이 뭐 제3지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이 제3지대에 있는 얘네들하고 김한길이 손을 잡는 거지. 잡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뭐 중도신당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 중도신당하고 국민의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게 김영삼식이야. 김영삼이 딱 그렇게 했다고. 옛날에 그 민주당 시절에 자기하고 결별했던, 그래서 민자당 안 따라왔던 이런 사람들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말 그대로 YS 신당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신당도 있었지. 한나라당을 없애고 새누리당을 만들었을 때, 아이고 색자가 틀렸다. 아 맞나? 아이고 맞네요. 예. 새누리당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한나라당은 당을 없애고 해산을 하고 새누리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이 새누리당으로 한나라당이 사라지면서 그 재산과 이런 것들 다 넘겨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당 만든 거 아니야? 창당 다수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이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 무렵에. 자, 김영삼식이 될지 박근혜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당 밖에 있는, 국힘당 밖에 있는 이 외곽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 외곽 세력으로 지금 김한길이 낙점이 된 거야. 원래는 김종인을 하려고 했겠지. 근데 김종인이 요구하는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 김종인이 요구하는 걸 윤석열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김한길을 끼워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재밌는 것이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좀 위치가 애매해지겠지. 예.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차라리 이제 분당을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지. 물론 한쪽 편에서는 김한길을 이용해 가지고 이른바 새로운 딜, 또 뭔가 뒷마당에서 거래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튼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나마 좀 괜히 좀 고개를 숙이는 척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마 김한길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네가 좀 고개를 숙이는 척을 해야지 신당을 만들어도 명분이 쓰지 않겠니? 네가 뻣뻣하고 있는데 무슨 신당을 만들겠니? 그러니까 뭐 마음에는 안 들고 네 본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척만 해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죠. 그 상황인 겁니다. 자, 요 상황이 되면은 요렇게 되면은요. 김기현을 자를 필요가 없죠. 김기현을 안 잘랐으니까 이른바 그 윤석열 책임론이라는 것도 일지 않겠죠. 김한길이 만드는 새 당으로 이렇게 합쳤으니까 과거의 윤석열과 앞으로의 윤석열은 단절시켜 주세요. 요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으면 윤석열 책임론으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갈아치우고 싶은 김기현 깨끗하게 갈아치우고 그 과정에서 보기 싫은 이준석 날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윤석열 지 친위 세력들, 윤석열 친위 세력 중에 검사들, 윤석열 라인의 정치 검사들, 그 다음에 지금 용산 들어가 있는 그 참모 세력들, 얘네들 다 TK이고 강남이고 꽂아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왜? 당이 새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거기에서 중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까져나오면 되는 거지. 그죠? 맥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의 윤석열의 일종의 정계 개편인데 이 정계 개편이 쉽사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아니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는 장사라 그랬잖아요. 정치 장사꾼들이 그냥 넘어가겠어? 절대 안 넘어가죠. 자기한테 공천이 안 오면 특히 TK 거기 터줏대감으로 있는 사람들 공천 뺏기면 가만히 있겠어? 아마 엄청난 분란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말 그대로 윤석열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쪼개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둘로. 특히 TK 쪽에서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아니 YS고 박근혜고 자기 친위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김영삼도 사실 부산 경남 지역의 이 지역적 기반을 탄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TK 지역에 탄탄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야. 유신 향수, 유신 회기 세력들, 유신 잔당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근데 윤석열은 뭐가 있는데? 검사들 갖고 이게 될 것 같아? 그 틀딱 유튜버들 데리고 이게 될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자칫했다가 뭐? 낙동강 오레알이 되는 거죠. 자,
어찌 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 신당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김영삼 당, 아니면 박근혜 당처럼 새로운이라고 하긴 그렇다, 그죠? 하여튼 새로운 것 운척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 결말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얼마나 강하게 싸우느냐예요. 그래야지 흡인력이 생깁니다. 걔네 윤석열이 구심력을 작용을 못하는 거고, 오히려 국힘당 밖에서 우리가 원심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